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서울대 수업을 팔아먹으려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조회수를 빨아먹을 주제는 서울대의 자료구조입니다. 이 자료구조는 제가 코딩으로 좌절을 하게 된 첫 번째 강의입니다. 1학년 때 적당히 파이썬으로 코딩의 맛만 본 저는 지금도 그렇듯이 인생의 신조가 놀고 먹기는 저의 빛이었습니다만 자료구조 수업을 들으면서 맛보았던 인생의 쓴맛은 지금도 얼얼합니다. 서울대학교는 2학년 1학기에 C++와 자바를 처음으로 배우며 객체 지향과 자료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 모시기 파이썬이랑 C를 배웠던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만 C의 포인터부터 그 난해함을 깨우치고 즐기는 자 모드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즉 이해를 포기하고 덮어두며 인생을 즐겼다는 것이죠. 아무튼 기초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C++와 자바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저의 경우 그런 배경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구조 수업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의 과제는 6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기마다 과제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꽤 유지되어서 지금은 구글을 뒤적거리면 깃허브에 올라온 수강생들의 코드를 엿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공짜라면 양등물도 무한 리필로 마시다가 배 터져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도 직접 풀 생각은 안 하고 검색해서 나오면 적당히 카피해서 내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날로 먹어야 제맛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과목을 수강했던 16년에는 타 수강생들의 코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를 직접 짜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작성한 6개의 과제를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인 패배의 기록을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나는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받아내림과 받아올림의 심오한 원리를 다시 알아보며 구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삽입, 삭제, 검색을 지원하는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연결 리스트면 적당히 구글에서 쳐가지고 베껴가지고 제출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연결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는 연결 리스트 설계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 장르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가 존재하고 그 연결 리스트 속의 영화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같이 어디서 베껴오는 거 좋아하는 카피캣들을 발본 세권하려는 수였겠죠. 아무튼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와 검색, 삽입, 연산을 자연스럽게 구현함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계산기를 만드는 과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쓰는 중이 표현식으로 나타난 복잡한 계산식을 컴퓨터가 읽기 적합한 후위 표현식으로 변환하며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과제였습니다. 단, 적절하지 않은 입력들이 나오면 에러를 출력하는 로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과서 이 강의에서는 기계가 파싱이 어려운 중이 표현식은 정의만 나와 있었고 후위 표현식을 계산하는 방법만 나와 있었는데요. 중위 표현식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스택을 이용하여 괄호에 짝이 맞을 경우에 스택을 풀어나가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알아서 검색하든 뭘 하든 해서 구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더블 소트, 삽입 소트, 힙 소트, 마지 소트, 퀵 소트, 레딕스 소트를 직접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는 레포트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별다른 것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간 더럽게 정렬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버블 소트 정도 아니면 직접 짤 자신이 없네요. 이건 그래도 참고할 양식이 많이 있어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슬롯이 AVL 트리로 되어 있는 해시 테이블에 파싱하여 집어넣고 패턴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긴 문자열들을 모두 길이가 6인 부분 문자열로 쪼개고 쪼갠 문자열을 슬롯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때 슬롯에 충돌이 일어나면 AVL 트리로 충돌되는 문자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6인 검색 문자열이 주어질 때 해시 테이블을 뒤적거리면서 검색을 진행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입력으로 받아서 역과 역 사이의 최단거리 경로를 출력하는 과제였습니다. 그 중에 경로상 환승하는 역이 있을 경우 그 역을 강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역을 갈아탈 경우 5분을 갈아타는 시간으로 추가 계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앱들 잘 나와 있어서 검색하면 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짜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역은 충분히 많으므로 모든 경우를 계산하다가는 날밤 다 새고 말겠죠. 따라서 바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해 연산을 최소화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환승을 고려한 최단거리 경로를 기억해서 출력하는 백트래킹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받았던 자료구조 과제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수강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풀려면 그럭저럭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와 자료구조를 처음 배웠었고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였기 때문에 한 과제당 2, 3일 정도의 시간을 소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성한 과제들도 엣지 케이스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최종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청춘도 낭비되고 학점도 낭비되고 과제 점수도 좋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고생을 했던 원인이 뭐였느냐 되짚어보자면 첫째로 저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는 법을 몰랐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 변속값을 모조리 다 찍어낼 수 있는데 말이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는 대신 일일이 버그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무당으로 빙의하여 예측샷을 쏘며 시스템 아웃, 프린트 뉴 라인을 삽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신세가 너무 눈물겹네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파이썬 가르쳐줄 때 하이참 삭제법이랑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법을 알았으면 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인가 대단해 하면서 감탄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성공과의 경우 대학을 오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에 못지않게 저처럼 대학교에 와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1학년 때 파이썬을 배우긴 했습니다마도 복잡한 구현을 하진 않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처음 작성하게 된 과목이 자료구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면서 익혔던 방식과 프로그래밍은 좀 달랐는데요. 강의에서는 자료구조를 알려주되 자바라는 언어는 스스로 익히면서 팔로우업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짜내는 연습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수업만 듣고 실무적인 응용은 본인이 짜야 합니다. 대학교는 입 벌리면 떠먹여주는 서비스 친화적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은 못 살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운맛을 보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한 병역 특례를 하면서 군대 대신에 개발로 때우면서 여러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이 뭐 다치면 다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배우는 이론과 달리 직접 해야 되는 실제의 어려움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처음 프로그래밍 입문에 괴로운 고생이 담겨져 있는 자료구조 수업의 내용을 풀어보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본 결과 서울대 과제 특유의 매운맛이 안 느껴지는 일반적인 과제 내용이라 심심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당시에 제가 풀 때는 몹시 힘들고 괴로웠네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자랑질하는 사람들 빼기 망치로 깨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기는 머리입니다. 저처럼 대학교 와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